안녕하세요. 이재현 원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전력 원선도, 그 다음에 송전 전력, 마지막으로 조상 설비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력 원선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 원선도. 자, 이 전력 원선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전공 도서로 얘기를 해보면 이것도 몇 시간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심도 깊게 공부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간단한 시험에 나오는 정도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력 원선도를 얘기하기에 앞서 우리가 송전단 전압과 수전단 전압 간에 보시게 되면, 자, 여기를 송전단 전압 ES라고 하고, 여기는 수전단 전압 ER, 그 다음에 수전단 전류, 송전단 전류 IS라고 했을 때, 자, 여기에 우리가 모르는 미지의 어떤 회로가 있겠죠. 이걸 이제 사단자 정수라고 하는데, 자, 여기에 사단자 정수 뭐가 있겠습니까? A, B, C, D가 있겠죠. 자, 또한 우리가 단거리 송전선로에서 얘기했던 수전단 전압을 ER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에 IR, 여기는 IX 라고 하고, 여기에서 이것이 뭡니까? 수전단 전압 ES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송전단 전압 ES와 수전단 전압 ER 간에는 삼각차가 존재합니다. 그죠? 위상차. 송전단 전압과 수전단 전압 ER 간에는 삼각차 델타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자, 가로측에는 유효 전력 P다라고 하고, 세로축에는 피상전력 PR, 뭔가 Q라고 써볼까요? Q다라고 했을 때, 자, 여기에서, 자, 수전단 전압과 송전단 전압을 가지고, 그 다음에 사단자 정수 ABC들을 갖고, 이 삼각차 델타를 변화시켰을 때, 송전단 전압에 관한 그 그래프는 원을 이루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원을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 자, 유효 전력, 무효 전력에 대한 이러한 원이 되게 됩니다. 이건 이제 송전단. 자, 그 다음에 수전단에서는 마찬가지로 수전단에서도 이러한 원 하나를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러한 원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송전단 전력에, 여기는 이제 수전단 전력이 될 것이고요. 자, 위쪽은 송전단 전력이 되는데, 자, 델타를 변화시켰을 때 이런 원이 되면서 이 원에, 자, 전압이 이 송전단 전압과 이 수전단 전압을 보시게 되면, 이 송전단 전압이 일정하기 위해서는 모든 가로축은 유효 전력이고 세로축은 무효 전력입니다. 그러면 이 송전단 전압이 일정하기 위해서는 이 원 안에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의 값이 이 원 안에 사상이 돼야 되고, 마찬가지로 수전단에서도 수전단 전압이 일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변화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노란색 선 안에 뭡니까? 사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전압이 변화가 없더라, 이런 얘기죠. 그럼 만약에 자, 유효 전력이, 자, 수전단에서 실제 사용하고 있는 전력이 요만큼이다라고 하면 무효 전력은 이만큼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부하의 역률이 있겠죠, 역률. 자, 부하의 역률을 고려하면, 자, 유효 전력은 이만큼이고, 그렇죠? 무효 전력에 대한 역률을 고려해서 이만큼이다라고 하면,
지금 무효전력은 요만큼 있고 유효전력은 요만큼 있기 때문에 요만큼에 대한 뭐가 필요합니까? 조상설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 일정한 전압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 전력 원선도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내용은 뭐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얘기하지 말고, 자, 여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반지름이 이렇게 있겠죠, 그죠? 자, 전력 원선도의, 자, 그래프에서 가로축은 뭡니까? 유효전력이고요. 자, 세로축은 뭡니까? 세로축은 무효전력입니다. 세로축은 뭐다? 무효전력이다. 자, 그 다음에 이 전력 원선도에서 반지름 로는 반지름은 뭐냐? 차단자 정수 B분의 송전단 전압 ES, 수전단 전압 ER이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전력 원선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그냥 이 그래프를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송전단 뭘 알 수 있습니까? 유효전력, 그 다음에 무효전력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송전단 무효, 수전단 무효. 자, 당연히 수전단의 유효전력 알 수 있고 무효전력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송전단의 유효전력 알고 무효전력 알고 수전단의 유효전력 알고 무효전력 알면 뭐도 알 수 있습니까? 역률 알 수 있겠죠, 그죠? 송전단 역률, 수전단 역률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송전단 유효전력을 알고 수전단 유효전력을 알면 내가 송전단에서 100번 했는데 수전단에 55더라. 뭘 알 수 있습니까? 송전 효율이라는 걸 또 알 수 있죠. 그죠? 송전 효율을 알고. 자, 무효전력을 알고 있습니다. 무효전력. 뭡니까? 무효전력을 조정하는 게 뭐죠? 조상설비 용량.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게 뭐냐? 내가 부하의 유효전력이 이만큼이고 역률이 이만큼일 때 무효전력은 이만큼이기 때문에 자, 수전단 전압을 일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요만큼에 필요한 뭐예요? 무효전력이 필요하다. 무효전력을 공급하는 장치가 뭡니까? 조상설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력 원선도에서 알 수 있는 것들 대략적으로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그죠? 효율을 알려면 뭡니까? 손실도 알아야 되겠죠. 손실.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전력 원선도에서는 이 정도는 알 수 있겠구나. 그렇죠? 알 수 없는 것은 대략적으로 알 수 없는 것은 많겠죠. 그죠? 근데 문제에 나오는 것들은 뭐가 있느냐? 코로나 손실. 그 다음에 극한 전력. 이런 것, 안정, 극한 전력. 이런 것들이 문제에 나오더라고요. 극한, 안정, 극한 전력. 이런 것들이 문제에 나오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전력 원선도에서는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반지름의 값. 그 다음에 가로축, 세로축이 뭐냐. 그 다음에 전력 원선도에서 알 수 없는 게 뭐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도 충분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송전전력입니다. 송전전력. 자, 송전전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전전력에 대해서 우리가 무작정 전력을 많이 공급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정한 전력을 우리가 공급을 해야 됩니다. 자, 이때 단거리 송전선로에서, 그 다음에 장거리 송전선로에서 우리가 송전전력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이 뭐냐라고 했을 때 단거리 같은 경우에는 전압 강화, 그렇죠? 그 다음에 전선의 허용 전류, 이 정도는 우리가 고려를 해주고요. 장거리 같은 경우에는 자,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럴수록
선로의 R과 L의 값은 증가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송전단과 수전단 간의 위상차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장거리에서는 삼각차. 삼각차라고 하는 것은 송전단과 수전단 간의 위상차를 우리가 삼각차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조상기 용량. 자, 왜 조상기 용량을 하겠습니까? 아까 전력 원선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일정한 전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전력 원선도 원 안에 사상이 돼야 되고 이 원 안에 사상이 되기 위해서 무효 전력을 공급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조상기 용량도 고려를 해줘야 되고 송전 효율도 고려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단거리에서 우리가 송전 전력을 결정할 때 단거리에서는 전압 강화 허용 전력을 고려를 해주고 장거리에서는 삼각차, 즉 송전단과 수전단 간의 위상차, 조상기 용량, 그다음에 송전 효율에 대해서 우리가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송전 전력은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첫 번째가 자 전에 단거리 송전선로에서 얘기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유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 부하 전력 P는 VI 코사인 세타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는 R과 여기에 L이 존재를 하고 여기에 송전단 전압을 제가 편의상 ES라고 하고 수전단 전압을 편의상 ER이다 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도 전압 대신 ER이 돼야 되겠다. 그죠? 자, 여기에는 전류 I가 흐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전압 강화에서 ER의 벡터를 요것이라고 하고요. 그쵸? 자, 부하 전류는 I 요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R에 걸리는 전압 IR은 요게 되겠죠. 그죠? IR. 그쵸? 자, 그 다음에 L에 걸리는 전압은 IX가 됩니다. 요것이 됩니다. 그쵸? IX. 맞습니까? 그죠? 그럼 ER 더하기 IR 더하기 IX가 뭐가 됩니까? 송전전압 ES가 됩니다. 자, 근데 이 IR이라고 하는 값은 IX라고 하는 것보다 사실상 무한히 작기 때문에 얘를 뭐 할 수 있다? 무시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럼 IR을 무시하게 되면 IX 값을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그죠? IX. IX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 부분을 지워보자. IR을 뭐 한다? 무시한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분명히 ER 더하기 IX가 송전 ES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보시고 요렇게 한번 그려보면 자, 여기가 세타죠? 자, 그러면 여기가 세타가 됩니다. 자, 여기는 자, 송전단과 수전단 간의 위상차 델타가 됩니다. 자, 이때 요것의 길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의 길이를 보면 자, 노란색에 보면 뭡니까? 코, 사인. 그죠? 요거의 길이는 여기의 길이는 IX 코사인 세타입니다. 그죠? 자, 근데 여기서 큰 삼각형을 이렇게 보도록 해요. 자, 큰 삼각형에서 요것의 길이는 뭐라고 쓸 수 있습니까? ES 사인 델타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결국엔 요거의 길이를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 결국은 요 값과 요 값이 같다라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IX 코사인 세타는 ES 사인 델타랑 같다는 얘기고요. 자, 여기서 I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을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X의 ES 사인 델타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전력은 P는 ER I 코사인 세타입니다. 그죠? 자, 전력 P는 ER I
코사인 세타에서 자, I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값을 여기에 뭐 하면 되겠습니까? 대입해 보면 전력 P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쓸 수 있더라. X분의 ES ER 사인 델타다라고 쓸 수 있더라 이겁니다. 자, 이때 여기에서 E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상전압이라고 하고 V라고 하는 것을 선간전압이다라고 하면 자, 이건 이제 단상에 대한 얘기고 3상에서는 뭐가 되겠습니까? 3x에 ES ER 사인 델타다라고 쓸 수가 있고요. 자, 선간전압인 상전압의 루트 3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선간전압 기준으로 하게 되면 x에 vs vr 사인 델타다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송전 용량법 PST는 x에 vs vr 사인 델타 와트로 표현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송전 용량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송전 용량법에 관한 공식은 자, P는 K의 L의 ER의 제곱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K라고 하는 것은 송전 용량 계수. 송전 용량 계수. 그 다음에 L이라고 하는 것은 송전거리입니다. 그렇죠? 송전거리. 자, 송전 용량 계수는 교재에 여러분들 전압의 별로 어떻게 있습니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전압별로 나와 있다 이거죠. 그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고 문제에서 주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송전 용량법에 의해서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것 공식 기억을 해두시고 자, 아까 좀 전에 했던 P는 X에 VS, VR, 사인 델타에서 이 단위가 전압이 볼트면 여기가 와트가 되는 거고요. 여기가 킬로볼트면 여기 단위가 이제 메가와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위는 여러분들이 여기가 볼트면 와트인 거고 여기가 킬로볼트면 이제 메가와트인데 일반적으로 송전선에서 다 킬로볼트의 단위를 쓰기 때문에 교재에서는 메가와트라는 단위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에 또 많이 나오고 있는 스틸식입니다. 스틸식. 자, 스틸식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경제적인 송전 전압이죠. 가장 경제적인 송전 전압. 요 스틸식도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꼭 공식 암기하셔야 됩니다. V는 5.5에 루트 0.6L 플러스 0.01 P. 그쵸? 100분의 P. 교재는 뭐라고 했어요? 100분의 P.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0.01 P라고 해야 되겠죠? 단위가 킬로볼트입니다. 그래서 L은 송전거리. P는 송전전력. 그죠? 단위도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공식 암기하실 때마다 여러분 단위 다 하나하나씩 다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내용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두시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송전 전력에 관한 공식을 갖고 문제를 푸는 것은 요식과 요 스틸식에서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두 개는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조상 설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상 설비를 보죠. 조상 설비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되겠죠. 뭐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다른 과목을 공부하면서 공부하셨겠지만 한 번 더 얘기를 해보면 자, 조상 설비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무효전력 공급 장치입니다.
무효 전력 공급 장치. 자, 이 조상 설비는 무효 전력을 공급하는 장치인데 종류에는 가장 대표적인 게 전력용 콘덴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가 블로 리액터. 그 다음에 동기조상기라는 게 있습니다. 자, 전력용 콘덴서 같은 경우에는 진상 무효 전력을 공급하고요. C, 그러니까 앞선 전류를 공급하고, 블루 리액터 같은 경우에는 지상 늦은 전류를 공급을 하게 되어 있고, 동기조상기라고 하는 것은 진상, 지상 둘 다 공급이 가능합니다. 자, 대략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동기조상기에서 부중여자 운전을 하게 되면 이것은 이제 지상으로 무효전력을 공급을 하는 거고, 자, 과여자 운전을 하게 되면 진상 무효전력을 공급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무효전력을 공급해서 어떠한 효과를 볼 수 있느냐? 역률을 계산합니다. 역률 계산, 즉 이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값을 어디로 1에 가깝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죠. 역률 계산. 무효 전력을 공급하여 역률 계산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역률 계산을 하게 되면 어떠한 효과가 있느냐? 첫 번째가 전력 손실 감소. 전력 손실이 감소된다. 두 번째는 전압 강화 감소. 세 번째는, 자, 전력 손실이 감소되니까 당연히 전기 요금 절감 효과가 있고요. 네 번째, 설비 용량 여유 증가. 이 네 가지가 있겠습니다. 이거 네 가지에 대해서 천천히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률을 계산하면 전력 손실이 감소되고 전압 강화가 감소되고 전기 요금이 절감되고 설비 용량의 여유가 증가된다 라는 내용에서, 자, 먼저 전력 손실을 보게 되면 전력 손실 PL은 공식이 3상에서 뭡니까? 3i제곱 R이 되고요. 이것을 유도해 보면 V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P제곱 R입니다. 공식인 거죠. 자, 당연히 역률 코사인 세타의 값이 증가하게 되면 전력 손실은 뭐한다? 감소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력 손실은 뭐에? 코사인 제곱 세타, 역률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라는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두 번째 전압 강화를 보게 되면 전압 강화 2는 뭡니까? V분의 P의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입니다. 탄젠트 세타가, 자, 여기에서 이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것은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지 않습니까? 그쵸? 자, 코사인 세타가 증가하면 사인 세타의 값은 뭡니까? 감소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전체 값은 뭐 한다? 감소하게 되고요. 그죠? 즉, 이 값이 감소하게 된다라는 것은 전압 강화도 감소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압 강화가 감소된다는 얘기는 더 나아가서는 안정도가 증가됩니다. 그 다음에 전압 변동률도 감소하게 됩니다. 전압 변동률이 감소한다는 얘기는 좋은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전기요금 절감. 이거는 뭐 전력 손실이 감소되기 때문에 당연히 전기요금 절감되는 게 맞는 거고요. 자, 네 번째, 설비 용량 여유가 증가된다. 이 얘기는 뭐냐? 자, 만약에, 자, 여기에 변압기가 있습니다. 자, 이 변압기의 용량이 100 kVA인데, 자, kVA인데, 여기에 역률,
코사인 세타가 0.6인 부하가 달려있다라고 보도록 하죠. 역률이 0.6이면, 자, 유효전력은 60kW이고, 무효전력은 80kVAR이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역률을 개선을 하면, 코사인 세타 값을 1로 하게 되면, 유효전력은 100kW가 되고, 무효전력은 0kVAR이 됩니다. 그쵸?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0kW만큼의 뭐가 설비 용량의 여유가 발생하더라 이런 얘기죠. 즉 역률이 크면 클수록 더 유효 전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역률은 어떻게 개선이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부하는 가장 많은 게 무슨 부하입니까? 전동기 부하입니다. 그렇죠? 전동기 부하. L 부하란 얘기죠. 자, L 부하다. 자, 그렇다면 자, 여기에 부하에 대한 유효 전력을 P라고 보고요. 유효 전력. 그쵸? 자, 이 전동기에 무효 전력을 자, PR이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효 전력. 그쵸?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을 합친 이것이 뭐가 되는 것입니까? P상 전력 PA가 됩니다. 그때 P상 전력분의 유효 전력이 역률 코사인 세타 1이 됩니다. 여기를 세타 1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때 역률 코사인 세타 1은 PA분의 P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때 여기에서 내가 자, 전동기 부하에 대한 무효 전력은 이런 방향입니다. 자, 우리가 L 부하와 반대되는 것, 전동기 부하, L 부하와 반대되는 것은 뭡니까? C 부하죠, C. 즉, 전력용 콘덴서입니다. 그죠? 전력용 콘덴서. C를 달아주면 된다. 자, 그러면 여기와 반대되는, 서로 상쇄가 되는 QC를 뭐 하겠다? QC를 설치하겠다. 자, QC를 설치하면 여기서부터 요만큼까지는 서로 뭐가 되겠습니까? 얘와 얘가 상쇄가 돼서 P상전력은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P상전력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PA 다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역률이 이렇게 되는 거죠. 세타 2. 코사인 세타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 2는 뭐가 되겠습니까? PA의 다시의 P가 됩니다. 아, 그러면 역률이 내가 코사인 세타 1에서 코사인 세타 2로 하려면, 그쵸? 얼마만큼의 QC가 필요한가가 중요하더라 이거죠. 자, 그렇다면, 자, 여기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뭡니까? 바로 유효전력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동기가 운전하는데 유효전력은 변화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P값은 뭐예요? 변화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 이때, 자, QC가 없었을 때, 자, 먼저 무효전력을 보도록, 무효전력은, 공식을 한번 보도록, 무효전력은 P상전력 곱하기 사인 세타입니다. 그쵸? 자, P상전력은 코사인 세타분의 유효전력이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쵸? P상전력은 코사인 세타분의 유효전력. 여기에 사인 세타가 됩니다. 아, 그럼 무효전력은 이렇게 쓸 수 있구나. 아, 유효전력 곱하기
탄젠트 세타. 뭐가? 무효 전력이. 자, 그러면 역률이 코사인 세타 1일 때 무효 전력은 얼마입니까? 요만큼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죠? PR1. 그죠? PR1은 P 탄젠트 세타 1. 그쵸? 자, 역률이 코사인 세타 2일 때 무효 전력은 얼마입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여기. 그렇지 않습니까? 요게 PR2. 그렇지 않습니까? 요게 코세타 2, PR2. PR2는 P 탄젠트 세타 2입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요 QC 전력용 콘덴서의 용량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값은 여기서 요만큼을 빼면 요게 되는 거죠. 결국은 PR1에서 PR2를 빼면 뭐가 된다? QC가 된다. 그죠? QC는 PR1 마이너스 PR2가 되겠다. 그죠? 여기서 여기를 빼면 P 탄젠트 세타 1 마이너스 P 탄젠트 세타 2가 되고 P로 묶어볼까요? P에 탄젠트 세타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2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공식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풀어서 써보게 되면 QC는 P에 자, 탄젠트 세타는 뭐라고 쓸 수 있습니까? 코사인 세타 1 분의 사인 세타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2 분의 사인 세타 2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보면 요 사인 값을 우리가 사인 값을 변형시켜보면 코사인 값으로 변형하면 우리 삼가함수 중에 이런 거 있습니다. 1 플러스가 아니라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1. 그쵸? 그럼 요 식에서 사인 세타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그쵸? 결국에는 여기 사인 값 대신에 이 값을 대입할 수 있다. 그쵸?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콘덴서의 용량 요 QC 값을 뭐 할 수 있다? 구할 수가 있겠더라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구조적으로 한번 보자 이거죠. 구조적으로. 자, 이 전력용 콘덴서를 단상에서는 자, 단상 몸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돼서 부하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쵸? 그럼 여기에는 부하 전류가 흐를 것이고 역률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기에 전력용 콘덴서를 달아줍니다. 그쵸? 그럼 3상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3상에서는 하나, 둘, 셋. 3상 부하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뭡니까? 전동기 부하죠. 하나, 둘, 셋. 전동기 부하인 모터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부하와 콘덴서는 어떻게? 병렬로 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3상에서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여기는 델타 결선으로 답니다. 항상 델타 결선으로 연결을 합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단상도 마찬가지고 3상도 마찬가지로 부하와 어떻게 연결한다? 병렬로 연결을 합니다. 자, 그러면 콘덴서는 뭐 하는 겁니까? 전압을 축적하는 애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콘덴서가 열고 닫았을 때, 열었을 때 얘가 사실 방전이 돼야 되고 다시 닫았을 때 이것이 방전되어 있어야지 과전압이 일기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요
콘덴서에 축적된 잔류 전하를 방전하기 위해서, 자, 여기 우리 SC라고 합니다. 전력용 콘덴서를 스태틱 콘덴서라고 해서, 자, 방전하기 위해서 여기다 DC라고 하는 걸 답니다. DC. 여기는 이렇게 답니다. DC. 자, 여기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뭐예요? 방전 코일입니다. 방전 코일의 역할은 뭐냐면, 방전 코일의 역할하면 콘덴서에 축적된 잔류 전하를 방전시킵니다. 잔류 전하를 뭐한다? 방전시킨다. 자, 그러면 콘덴서에 축적된 잔류 전하를 방전하는 이유는 뭐냐면 콘덴서 재투입 시 과전압 방지입니다. 콘덴서 재투입 시 과전압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 방전 코일을 설치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냐면 요렇게 리액터가 있습니다. 요렇게. 이거 우리 이제 뭐 SR이라고 합니다. SR. 이것도 이제 SR. 자, SR은 직렬 리액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직렬 리액터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당연히 콘덴서를 온오프 하게 되면 뭐가 발생합니까? 개폐서지가 발생하죠. 개폐서지에 의한 뭐가 발생합니까? 고조파가 발생을 합니다. 자, 고조파가 발생하기 때문에 자, 단상에서는 제 3고조파를 제거를 하고요. 3상에서는 제 5고조파를 제거합니다. 자, 왜 단상은 3고조파를 제거하고 3상은 제 5고조파를 제거하느냐? 단상 같은 경우에는 자, 고조파가 3고조파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5고조파입니다. 단상에서는 3고조파를 제거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제일 큰 3고조파를 제거하고 3상에서는 델타 결선이 3고조파를 제거하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큰 5고조파를 제거합니다. 이때 용량은 얼마냐면 이때 여기에서 이 직렬 리액터와 SC 전력용 콘덴서 간의 공진을 이용한 겁니다. 자, 단상에서는 3고조파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3ωL이 3ωC분의 1과 같아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에 의해서 ωL은 9분의 1, ωC분의 1이 돼서 약 9분의 1이 0.11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전력용 콘덴서 용량의 11%에 해당하는 직렬 리액터를 사용을 하고요. 자, 3상에서 5고조파 제거를 위해서는 공긴 5ωL은 5ωC분의 1에 의해서 ωL의 값이 25분의 1 ωC가 됩니다. 그래서 요 25분의 1이라는 값이 0.04가 되죠. 그래서 4%에 해당하는 직렬 리액터를 설치하는데 실제로는 이론상으로는 콘덴서 용량의 4%에 해당하는 SR을 설치를 하고요. 실제상은 5에서 6% 정도의 용량을 사용을 한다라는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얘기 나오는 게 뭐냐면, 자, 3상에서 여기를 지금 뭘로 한다고 했습니까? 꼭 델타 결선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왜 델타 결선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델타로 할까? 왜 델타로 할까?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콘덴서의 전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콘덴서가 하나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콘덴서의 용량을 C라고 하고요. 자, 콘덴서에 가해지는 전압을 E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콘덴서에 흐르는 전류 IC, 뭐라고 할까요? 충전 전류라고 할까요? 충전 전류. 자, 충전 전류 IC는 분명히 오메가 C 2가 됩니다. 그쵸? 뭐 이건 우리가 많이 한 거기 때문에 오메가 C 2가 됩니다. 자, 그러면 충전 용량은 얼마가 될까요? 충전 용량 QC는 E 곱하기 IC가 되기 때문에 IC가 오메가 C2죠. 그죠? 오메가 C2의 제곱이 됩니다. 단위는 볼트 암페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삼상에서 자, 지금은 단상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E는 상전압입니다. 자, 콘덴서를 Y 결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콘덴서를 Y 결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쵸? Y 결선. 자, Y 결선하고 여기에 선간 전압을 V라고 하고요. 자, 여기에 상전압을 E다라고 하고, 그죠? 여기를 C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Y 결선에서 QC는 자, 분명히 이 하나의 충전 용량은 이 공식과 마찬가지로 오메가 C2 제곱이 됩니다. 그쵸? 근데 이러한 이 하나의 콘덴서 용량이 몇 개가 있습니까? 하나, 둘, 세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3 오메가 C2가 되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3 오메가 C. 자, E는 선간전압으로 나타내면 루트 3분의 V가 됩니다. 그쵸? Y 결선에서. 계산해보면 오메가 CV 제곱이 되고 다시 쓰면 2파이 F CV 제곱 볼트 암페어가 됩니다. 그쵸? 자, 근데 이것을 델타 결선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델타 결선으로 해보면 자, 똑같이 여기에 V다라고 하는 선간 전압을 가할 것이고, 자,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뭡니까? 상전압 2가 되겠죠. 여기는 콘덴서 용량 C. 자, 마찬가지로 QC는 오메가 C2 제곱. 요 하나의 충전 용량입니다. 근데 여기 몇 개 있습니까? 하나, 둘, 세 개가 있죠. 3이 됩니다. 자, 델타 결선에서는 선간전압과 상전압이 같습니다. 따라서 3 오메가 CV 제곱이 될 거죠. 결과적으로 이것은 6 파이 F CV 제곱 볼트 암페어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C 값이 동일하다면, 즉 여기에 있는 C 값과 여기에 있는 C 값이 동일하다면 용량은 몇 배가 됩니까? 3배가 됩니다. 그쵸? 용량은 몇 배가 된다? 3배가 된다. 근데 반대로 동일한 QC 용량이라면 C 값이, 그죠? C 값이 얼마가 됩니까? 3분의 1배가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이 전력용 콘덴서를 설치할 때 우리는 부하와 어떻게?
병렬로 분명히 연결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그림으로 그러면 삼상 있을 때 전동기 부하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 하나, 둘, 셋 나와서 얘를 Y 결선으로 하지 않고, 그쵸? Y 결선으로 하지 않고 여기를 어떻게 한다? 델타 결선으로 한다. 그쵸? 왜? 용량. 동일한 C 값이라면 용량이 몇 배가 되니까 3배가 되므로 우리는 무조건 몇 배? 무조건 델타 결선으로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전력용 콘덴서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으로 이제 동기조상기가 나옵니다. 자, 이 동기조상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 동기조상기. 얘도 마찬가지로 무효 전력을 공급하는 것인데, 자, 이 동기조상기에서, 동기조상기는 동기전동기를, 무부하 운전을 하면, 동기전동기를 무부하 운전하면 뭐가 된다? 동기조상기가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내용을 조금 여러분 기기에서 공부를 하셨으면 쉽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동기조상기에서 자, 전기자 반작용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해보면, 전기자 반작용. 자, L부하는 증자작용을 하고요. C부하는 감자작용을 합니다. 이거는 전기자 반작용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기 시간에 얘기를 할 내용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증자작용이 되면 어떤 일정한 자속을 유지하기 위해서, 증자작용이 되면 일정한 자속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계자 전류가 감소해야 되고요. 얘는 자, C부하에 의한 감자작용이 일어나면 어떤 일정한 자속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자 전류를 어떻게 하냐, 증가시켜줘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동기조상기에서는 분명한 V곡선이 나옵니다. V곡선은 뭐냐? 자, 여기는 전기자 전류이고요. 여기는 계자 전류입니다. 자, 다시 얘기해보면 L부하는 증자작용을 일으키고 C부하는 감자작용을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어떠한 일정한 자속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증자가 되면 자속을 감소하기 위해 계자전류는 감소시키고, 감자되면 계자전류를 증가시키기 위해 계자전류를 증가시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자, 여기는 역률 코사인 세타가 1일 때, 즉 뭡니까? 저항부하일 때입니다. 자, 계자 전류가 지금 뭐합니까? 감소, 작은 부분이죠, 여기다. 그죠? 여기가 중립이다라고 하면 계자 전류가 작은, 여기 부종료자입니다. 전류가 작을 때에는, 그죠? 작게 하면 뭐예요? L부하, 지상 전류를 공급하는 거고요. 뭐가? 동기조상기야. 동기조상기라고 하는 건 무효전력 공급 장치잖습니까? 그죠? 지상 전류. L처럼 사용이 되는 것이고, 자, 계자 전류가 여기 뭡니까? 많은 거죠, 기준보다. 많을 때는 뭡니까? 과여자입니다. 즉, 계자 전류가 많을 때, 계자 전류가 많으면 C부하죠, 그죠? C. C처럼 사용이 되면서 진상 전류를 뭐한다? 공급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부종여자에서는 병렬 리액터처럼 사용이 되는 거고, 과여자에서는 전력용 콘덴서처럼 사용이 됩니다. 즉, 동기조상기는 진, 지상 모두 뭐라는 얘기예요? 공급 가능하다라는 내용과 이 V 곡선을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해주시고, 역률이
1일 때 전기자 전류가 가장 작게 되고 계좌 전류가 작거나 많아지게 되면 전기자 전류는 어떻게 된다? 증가가 된다. 그렇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부족 여자에서는 L처럼 과여자 운전에서는 C처럼 사용이 된다는 게 여기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블로 리액터 L로 사용이 되는 거죠. 지상 무효 전력을 공급하는 거고, 전력용 콘덴서. 자, 얘는 C처럼 사용이 되는 겁니다. 얘네들은 용량이 어떻게 됐습니까? 정해져 있다 이거죠. 어디서부터? 공장에서 나올 때부터. 자, 동기조상기. 자, 동기조상기는 여기에 있는 계좌 전류를 변화시켜서 용량을 뭐 할 수 있습니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당연히 전력용 콘덴서나 동기조상기의 용량, 부피를 보게 되면 이것은 소형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이것은 대형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형은 저가가 될 것이고요. 대형이기 때문에는 고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저가 같은 경우에는 교체하기가 편합니다. 그죠? 왜? 저렴하니까. 교체가 용이하고 동기조상기 같은 경우에는 교체가 어떻습니까? 어렵다라고 하는 이러한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자, 이 블로 리액터나 전력용 콘덴서 같은 경우에는 용량이 5, 10, 15, 20 이렇게 보여요. 변화가 불연속적이죠. 용량이 어떻다? 불연속적으로 조정을 되고, 자, 동기조상기 같은 경우는 계좌 전류의 값을 변화시킬 때마다 이 그래프 보시면 어떻습니까? 연속적입니다. 그죠? 연속 조정이 가능하다. 그죠? 연속 조정이 가능하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이 블로 리액터나 전력용 콘덴서와 이 동기조상기의 비교, 문제에서 많이 나옵니다. 다음 중 동기조상기의 특징이 아닌 것은, 또는 전력용 콘덴서와 동기조상기를 비교했을 때 특징이 아닌 것은, 이거에 대한 내용이 문제가 출제가 자주 되기 때문에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리액터의 종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액터의 종류도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이 리액터의 종류는 4가지밖에 안 됩니다. 4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하나는 직렬 리액터. 그럼 직렬이 있으면 뭐도 있겠습니까? 병렬 리액터. 병렬 리액터를 다른 말로 우리는 뭐라고 한다? 블루 리액터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한류 리액터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소호 리액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좀 전에 얘기를 했었죠. 직렬 리액터 언제 사용합니까? 직렬 리액터? 제5고조 파제가 그죠? 병렬 리액터, 다른 말로 블루 리액터는 페란티 현상 방지. 그렇죠? 자, 한류 리액터는, 한류라고 하는 건 어떤 건 막는다, 제한한다 이거죠. 단락전류 제한.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소호 리액터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지락전류 제한입니다. 지락전류를 제한한다. 자, 그러면 리액터의 종류도 있듯이 콘덴서의 종류도 있습니다. 그죠? 콘덴서의 종류. 자, 하나는 뭐가 있겠습니까? 직렬 콘덴서. 하나는 병렬 콘덴서입니다.
자, 병렬 콘덴서는 우리가 계속 얘기를 했던 겁니다. 뭡니까? 전력용 콘덴서로서 역률 개선을 하죠. 그렇죠? 직렬 콘덴서는 전압 강화 보상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로에 R, L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전압 강화 E가 얼마인가? E는 I에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가 전압 강화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직렬 콘덴서 C를 연결하게 되면 요 X 값이 어떻게 됩니까? 요 X 값이 뭐가 되겠습니까? XL-X C가 되기 때문에 요 C에 의해서 여기에 있는 X 값이 뭐가 되겠습니까? 감소하게 되겠죠. 그죠? 감소하게 되면서 전압 강화가 감소하게 되면서 뭐예요? 전압 강화를 보상한다 이겁니다. 이때 직렬 콘덴서 같은 경우에는 역률이 나쁠수록 부하의 역률이 나쁠수록 즉 코사인 세타 값이 작을수록 어떻다? 효과가 좋습니다. 효과가 더 크다.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3장에 대한 내용을 이제 많이 얘기를 했는데 3장에 대한 내용이 이론이 많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만큼 문제 출제 빈도도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장 내용 잘 이해하시고 이론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